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오늘 6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2024년 6번째 달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수익 배틀 쌈장 시즌 3는 이제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틀은 좀 잠시 내려두고 여러분의 수익화 전략에 더 집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근자감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 바로 근자감이라고 전 생각하는데요. 언제나 운이 따르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근데 그게 또 마음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근거 있는, 이유 있는 자신감을 심어드리도록 오늘부터 그 수익화 전략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팍스탁 전석 멘토의 특집 방송으로 또 이루어집니다. 2달간 또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주셨는지 집중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함께 하시면 또 그 수익 배틀 안에서 또 어떻게 어떤 비법으로 또 펼쳐주셨는지 그 비법을 또 낱낱이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6월부터 펼쳐질 그 공략 섹터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슈부터 한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는 좀 그리 만족스럽진 못했는데 오늘 밤을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쏟아졌습니다. 대만에서 IT 전시회가 내일 개막하는데요. 개막 전에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이 화제입니다. 차세대 작품인 블랙웰 출시에 대해서 HBM 12단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2026년에는 블랙웰보다 더 나아간 루빈을 벌써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HBM이 압도적으로 부족하다. 이 언급이 가장 또 기대감을 가져가게 하는 언급이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 퀄테스트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까? 또 SK하이닉스는 더 강력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오늘 장에서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I 반도체가 움직인다면 레거시 반도체까지 순환 매장을 또 계속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나 AI 생태계는 시장에서 놓칠 수 없는 가장 위력의 먹이사슬이 맞겠다라는 걸 또 한 번 더 상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전석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스토리가 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3부터 만약 함께 하셨다면 이 키워드부터 종목 전략까지 미리 가져가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키워드가 반도체, HBM, 전력, 전선, 그리고 그게 파생된 구리 정도죠. 뭐 SNS 태그는 레거시 반도체 안에서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삼성전자 당연히 반도체 쪽이고요. 그리고 풍산, 구리, 전력, 또 일진전기 당연히 전선과 전력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단한 종목들도 자리 잡고 있고요. 개별 모멘텀을 안고 또 담아주셨던 종목들도 즐비해 있습니다. 추실수의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대주전자재료, 추세, 실적, 수급, 그리고 매집 비율까지 담아주셨었죠. 뭐 ST팜도 눈에 띄네요. 목표가 달성 후에 상향 조정까지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신라면이 월마트의 주요 매대로 이동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이슈였죠. K푸드가 이제 수출 판로를 개척하면서 우리 음식료주들의 기대감이 더 한껏 실렸습니다. 그래서 농심까지 이렇게 또 단단한 수익 담아주신 점도 계속 체크가 됩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제 합산 수익도 확인을 좀 해보시면 아주 확실하게 52.31%의 수익을 담아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 종목들의 수익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는 어떤 키워드를 안고 시장 전략 세울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4가지 키워드를 담아주셨습니다. HBM, SMR, SOFC, 그리고 해운까지. 사실 이 키워드들이 익숙하긴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건 중심축을 어떻게 담고서 어떻게 잡고서 전략을 세워가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트폴리오 속의 종목들도 너무나 달라질 거고 담는 수익도 달라질 거거든요. 그 부분 이 시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시죠.
자, 그리고 장중 전략도 가능합니다. 문자 샵 3989 통해서 쌈짱 2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팍스탁 유튜브 채널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수익 배틀 쌈짱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수익 배틀 쌈짱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전석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되게 가을가을하게 하고 오셨어요. 여전히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나는 화사하게 입고 왔는데. 아니 뭔가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오늘 요즘 너무 제가 과로를 해가지고 얼굴빛이 거의 뭐 썩은 고동나무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얼굴색에 맞추신 건가요? 그래서 얼굴색에 좀 맞춰봤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시청자분들께도 반갑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코멘트도 함께 해주실까요? 한 주 동안 별일 없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매주 월요일하고 일요일날 가장 바쁩니다. 왜 바쁘냐면은 이제 수익 배틀 쌈장 대본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 분석하고 매집비 돌리고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한 10시쯤인가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석유, 가스 이쪽에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상한가가 하고서 이게 무슨 소리지? 어서 또 이제 찌라시가 나왔나? 근데 찌라시가 아니라 너무 막 인터뷰를 하고 국가 정부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거는 지금 매집비를 구해볼까 나중에 구해볼까 하다가 요거는 조금 매집비는 좀 며칠 있다 좀 구해보도록 하고 이제 준비한 걸 하자 그랬는데 좀 아쉬움이 조금 있긴 있어요. 오늘 좀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을 좀 매집비를 좀 돌려보면 어땠을까. 또 한편으로 기뻤던 거 뭐냐면 어저께 삼성전자가 2% 반등을 했죠. 네. 개인적으로 좀 삼성전자가 이번엔 제발 좀 테스트 통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11조 내고. 제발 이렇게 삼성전자를 위해서요? 네, 삼성전자 위해서. 저도 조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잘 돼야 그 하단에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도 이제 다 올라가고 시장 자체가 이제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나가는데 삼성전자가 그에 비해서 지금 예전의 명성을 못 찾아오는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반가운 2%대 상승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쌍끌이 매집도 들어왔고요. 근데 어쨌든 테스트를 통과해야겠죠. 12단짜리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고 해도 뭐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스트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삼성전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진 방송인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삼성전자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잘 될 거라고 또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아픈 손가락이긴 했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삼성전자 워낙 지수 연동 종목이고 지수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종목이라서 삼성전자 잘 되는 만큼 우리 시장도 더 좋아질 수 있다. 또 긍정적인 전망으로 또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또 큰 틀에서 봐주셨고요.
오늘 또 특집 방송으로 준비된 만큼 그동안 멘토님이 수익을 또 워낙 잘 내주셨잖아요. 네. 큼직한 종목으로도 그렇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또 추실수의 종목이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 멘토님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매집비 네. 프로그램 통해서 또 확실하게 이 종목은 잡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종목들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 종목들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지금 시장은 어떠하고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종목 통해서 전략들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일단 HBM 엔비디아 이슈가 나왔는데 또 연동해서 안 볼 수가 없죠. 일진전기. 전력난에 관련해서는 이 종목을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일진전기를 30% 가깝게 또 담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추가로 더 봐도 될지 고점은 아닐지 이 부분 많은 분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제가 이제 이 쌈장 배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매집비란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집비를 잠깐 좀 소개를 시키고 이제 좀 수익 리뷰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이 매집비 프로그램은 증권사 거래원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JP 모간의 어떤 주식에 대해서 JP 모간이 100만 주를 매수했는데 매도는 하나도 없다.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들을 쫙 매수를 합해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뭐 어느 증권사에서는 매도가 100만 주인데 매수가 제로인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쭉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매수세, 의미 있는 매도세를 이제 비율을 구해요. 그래서 그 비율이 130% 넘어가는 것들을 의미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서 세력이 만든 개인이 만들 수 없는 세력이 만드는 매수와 매도세를 이제 구분해 가지고 130% 이상이 되는 것들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라떼 주식이죠. 이 그전에 제가 라떼 주식에 출연했었는데 이제 매집비가 이렇게 높았던 것들, 200% 높았던 것들이 이게 좀 잘 가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근데 매집비를 구하는 구간들은 어디냐면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린 구간에서 많이 매집비를 구하는 걸 선호하는데 거래량이 실린 곳에서 매집비가 높았던 것들이 잘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덕산데코피아도 그랬고요. 뭐 동국산업도 그랬고 거래량이 실리고 매집비가 높은 종목들이 잘 갔거든요. 그럼 이런 걸 베이스로 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수익팩트 쌈장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갖고 온 게 제가 일진전기죠. 이제 2달 동안 제가 이제 여러 개의 그 키워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 적에 이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나 안 주나,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강남 홍수 테마 그런 거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실생활 실제로 이제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근데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그다음에 전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테마군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AI가 끌고 오는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된 테마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일진전기를 제가 매집비를 구한 어디면 동그라미 친 데 보이시죠? 동그라미 친 데가 동그라미 치기 전에 저는 이제 매집비를 좀 미리 구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 기준에 나오면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진입가는 약 22,500원이고요. 이제 최고가 기준에 34%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분들이 이게 한 11,000원대에서 22,000원대까지는 2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기가 좀 쉽진 않아요. 바닥에서 2배 올라갔으니까 사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기 방송에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매집비라는 거죠, 매집비. 그래서 매집비를 그때 봤더니 첫 번째 제가 5월 7일까지 매집비를 갖고 나왔었을 적에는 매집비가 834%였어요. 그러니까 종합평가는 AAA인데, 저 AA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첫 번째 A, 이제 그 PD님이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 A는 뭐냐면, 궁금하신가 봐, 우리 PD님도. 첫 번째 A는 뭐냐면은, PD님도 준 전문가셔가지고 예, 어떻게 되는지 또 아셔야 되죠. 예, 첫 번째 A는 뭐냐면은 의미 있는 매도 대비 매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매도 대비 매수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A는 뭐냐면은요, 전체 창구에서 이 종목을 매집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고, 세 번째는 특정 창구에서 굉장히 많이 매집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일진전기는 바닥으로부터 2배가 올랐었어도
제가 등급을 매겨보니까 AAA, 트리플 A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바닥에서 2배가 올랐지만 지금의 이슈 재료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매집비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지금 오늘자 매집비를 구해봤는데 오늘자 매집비는 더 올라갔어요. 아, 정말요? 예, 911% 올라갔습니다. 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요거 이 일진전기에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차트를 좀 말씀드리면 일진전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분석까지 해볼게요. 예, 여기 일진전기 보시면은 지금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양봉이 나왔는데 요거 이제 손절 라인 어디냐면은 손절 라인 여기로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깊은 손절 라인은 여기 한 22,500원 정도가 되는 거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 25,500원 정도 여기를 좀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일지전기는 추가로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올라갈 것 같냐면은 저희 매집비 내역을 보시면은 전체 창고라든가 아니면 특정 창고에 보시면은 다 금액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7일까지는 전체 창고가 189억이었는데 요번에 새로 걸 때 305억으로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특정 창고도 169억에서 266억으로 올랐고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창고가. 그래서 일지전기는 많이 올랐지만 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매집비가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테마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원전, 전선 여러 가지가 다 좋은 건 다 있어요. 원전, 전선, 전력선비 다 갖고 있는 게 일진전기거든요. 그러니까 테마 자체도 괜찮고 매집비도 괜찮고 추세도 살아있고 그래서 일진전기는 좀 관심을 거두지 마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방송이 끝나도. 아, 좋습니다. 일진전기 먼저 리뷰를 해주셨어요. 일단 원전과 전선, 전력설비 재료가 계속 살아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원전과 관련해서는 주말 사이에도 계속해서 뉴스가 쏟아졌었는데 이렇게 재료가 풍부한 종목이면서 또 매집 비율이 911%로 또 오른 종목입니다. 이 매집 비율에도 또 집중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일진전기 고점 아닐까라는 고민 많은 분들 하셨을 텐데 확실한 프로그램으로 또 전석 멘토님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중 전략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샵 3989 통해서 쌈짱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이 문자 서비스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ST팜 볼까요? 예.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종목 중에 그 바이오. 산업 섹터가 바이오. 너무 무서워. 근데 어떻게 또 이 종목을? 예, 엔터도 너무 좀 무섭고 그랬거든요. 근데 숫자가 찍히는 종목을 좋아해요.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데 ST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355억이었고 올해 예상되지는 찍힐 금액은 약 45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가 찍히고 있고 그게 점점 실적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사업도 뭐냐면은 RNA 치료제의 올리고를 지금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추세 실적 수급 3박자 제약바이오 중에 추세 실적 수급 3박자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매도를 방송에서 이제 매도를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실은 이제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실제로는 여기서 사야 되는 자리다. 포트 변경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사야 되는 자리고 그 다음에 좀 관심이 있었을 적에 추가로 매수할 만한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차트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친 초록색 동그라미 친 데가 이제 실제로 이제 진입했던 그런 시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23.7%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실적도 괜찮고 하는 일도 괜찮고 포트폴리오도 괜찮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잠깐 좀 여러분 알았으면 좋을 만한 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21선이 이렇게 AB 파동을 그리고 갑니다. AB 파동. AB 파동이면은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이렇게 찌고 갈 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AB 파동은 이제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길고 조정이 짧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의 길이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내려가기 시작한 여기 A,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요 B, 이를 비교를 했을 때 A가 B보다 많으면은 이 종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상승 파동 위에 실적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고, 그러니까 추세, 실적, 수급 3박자 종목이라서 좀 말씀을 드렸고, 좀 매집비는 줄어들었어요.
94%에서 103%좀 줄어들어가지고 아까 일진전기나 ST팜 중에 하나를 비교했었을 적에 만약에 뭐 이상형 뭐 월드컵 한다 그러면은 일진전기 ST팜 하나, 둘, 셋. 일진전기입니다. 예. 오. 왜 일진전기세요? 일단은 왜? 매집비가 굉장히 높게 좋으니까? 나왔고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그러니까 매집비에서 전체 창고나 특정 창고에서 계속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진전기를 취득했습니다. 역시 또 돈이 모이는 쪽, 매기가 쏠리는 쪽은 무시할 수 없죠. 일진전기 그리고 워낙 또 강력한 키워드를 안고 있잖아요. 원전부터 뭐 전력 설비 그만큼 AI라는 쪽에서 파생된 키워드를 안고 있으니까 일진전기 역시나 아주 주목해보자. 사실 ST팜을 리뷰해 주셨는데 네. 일진전기 계속 주목해볼 만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네. 해볼게요. 자, 다음 종목 보죠. 다음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종목도 뭐 19% 훨씬 넘는 수익을 담아주셨습니다. 5월 27일에 편입이 됐고요. 예.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도 추세 실적, 추실수 종목이죠. 추세, 네. 실적, 수급, 그다음에 매집비도 좀 매집비율까지. 사박자가 이제 다 완성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이제 급등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제 진입가는 84,000원이었고요.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는 26.2% 올라가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매집비를 구했던 때의 그 매집비가 얼마냐면은 약 850%였어요. 그러니까 트리플 A입니다. 그러니까 추세도 괜찮아, 실적도 괜찮아, 수급도 괜찮아. 근데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뭐였냐면은 저 매집비거든요. 그러니까 매집비로 체크가 된 거죠. 트리플 A가 돼서 이제 이 종목 괜찮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요번에 또 이제 6월 3일까지 내가 구해봤어요. 이제 603%로 조금 낮아졌지만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창고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창고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특정 창고에서는 오히려 전체 창고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도 꼭 관심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테슬라에다가 2170 배터리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납품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적에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자체가 작년에는 62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4배 정도, 260억 정도 이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건 실적이 이게 폭증하는 종목은 반드시 관심으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추세, 실적,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고 실적도 앞으로 좋아지는데 수급까지 붙었어. 그런데 매집비도 이렇게 높아. 그러면 이런 종목을 관심 가지셔야죠, 여러분들. 그러면 또 이제 대주전자 재료하고 일진전기하고 만약 어떤 걸 하냐? 그러니까요. 같은 AAA 네. 트리플 A 종목이거든요. 자, 일진전기 대주전자 재료 하나, 둘, 셋. 대주전자 재료. 정말요? 네, 왜냐하면 대주전자는 실적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됐고 일진전기도 뭐 근데 뭔가 대주전자 재료는 2차 전지 쪽이고 예. 일진전기는 AI 쪽인데 예. 뭔가 키워드가 더 강력한 쪽은 일진전기잖아요. 말 들어보니까 일진전기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반반씩 하세요. 반반씩 하셨죠? 반반은 안 돼요. 여기는 그래요? 이상형 월드컵은 반반은 안 돼요. 그럼 대주전자 재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대주전자 뚝심 재료가 있게. 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좋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한번 일진전기서부터 볼게요. 일진전기를 보시면 일단 바닥으로부터 지금 10,000원이었던 게 올해만 거의 10,000원이었던 게 30,000원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한 70,000원이었던 게 120,000원 정도까지밖에 안 올랐으니까 지금 뭐 상승폭에 비해서는 보담이 덜하고 그다음에 하는 실적 부분이 가장 좋은 게 가장 저는 좀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수급을 좀 보도록 할까요? 대주전자 재료. 대주전자 수급을 보면 이제 외국은 기관 이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특히 이제 수급 기관에서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중에서 연기금을 뺀 3대 수급 주체가 다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 중에 한 명을 고르려면 대주전자 재료를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일진전기도 좋긴 좋다. 다 좋은데 일단 되게 힘드네요 진짜. 바뀌었습니다. 일진전기. 좋습니다. 일진전기로 다시 변경하셨어요. 역시 정말 시장 안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이 가장 상위의 먹이사슬로 작용하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AI 그 안에서도 전력,
전력 설비, 원전 이렇게 많은 풍부한 재료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또 매집 비율도 트리플 A부터 또 911%의 비율이 나왔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또 매집비 프로그램으로 또 전략 세워가실 수 있는 방법이고 장중 전략도 어떻게 세워가느냐 고민 많이 되는 종목이죠. 또 고점이기도 하고요. 그 방법은 문자샵 3989 통해서 쌈장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성 멘토님과 또 유쾌하게 시장 분위기 쉽게 또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죠.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종목은 좀 무겁기도 하고 정말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이 되는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공 하기 전에 제가 좀 귀가 얇네요. 오늘 처음 알았는데 대주전자재료 마음속으로 묻고 있었는데 우리 아나운서 말씀 때문에 일진 연기로 좀 바뀌었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의 의견을 수용해 주셨어요. 네. 삼성중공업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삼성중공업은 이제 매도 처리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슈퍼사이클 업종 안에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LNG선 지금 신고가 계속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LNG선 계속 수주 증가하고 있고 신조선가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거기다 미중 갈등까지 이제 겹치는 만에 그때 당시 되게 조선주가 이제 분위기가 좋았는데 조금 올랐다가 지금 빠졌어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올랐죠. 4.69% 이제 올랐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슈퍼사이클이고 다 좋은데 그럼 매집비를 통해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의 지금 상태는 어떤가 이제 보여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제 방송 나왔을 때 포트폴리오로 갖고 왔었을 적에 삼성중공업의 매집비는 약 1,048%고요. 이제 등급으로 따지면 ABB인데 오늘자 6월 3일 날 더 좋아졌습니다. 트리플 A가 나오고요. 전체 창구 그다음에 특정 창구 전부 다 늘었어요. 금액이 늘었습니다. 금액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슈퍼사이클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현재 어제까지는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이제 새로운 신규 매수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고 지금 기회라고 생각해서 삼성중공업 지금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은 삼성중공업 지금 매수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큰 프레임 안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장이 왔다 이렇게 리뷰해 주셨거든요.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장중에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문자 샵 3989 통해서 쌈장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전략 꼼꼼히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보죠. 다음 종목은 풍산인데요. 풍산은 뭐 방산부터 뭐 전선 키워드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 종목도 좀 풍부한 재료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풍산은 조금 억울한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억울한 종목인가요? 왜 억울하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피디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때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월요일이고 화요일날 이게 룰을 이 잘 종목 모른다? 이 종목 좀 매도할게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하라고 집에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안방에서는 안 된다. 집안에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집안에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뒤늦게 이제 매도를 해갖고 이제 손절 처리가 된 건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좀 매집비로 봤었을 적에 약간 이제 매집비보다는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구리가 약간 이제 약간 피크아웃을 하는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매집비를 좀 보면은 매집비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제 풍산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좀 매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 차트를 보시면 말씀드리겠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거 하락되는 식의 모습이 나오면은 좀 매도를 하시라라고 좀 말씀 좀 드렸던 게 있는데 그거 잠깐 좀 리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RSI 값을 띄우고 RSI 10일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10일을 놓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반드시 좀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격은 올라가는데 지표는 내려가는 걸 이제 하락 다이버전시라고 하죠. 근데 풍산이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지난주에 나왔던 표시한 게 그대로 남아 있네요. 그때 방송 출연할 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조표 내려가는 것은 이거 좀 매도 타이밍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산은 지금 이제 매집비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매집비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303%에서 약 한 265% 좀 떨어지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체 창구라든가 특정 창구도 괜찮은데 일단은 저기 지금 분위기가 약간 구리는 약간 피크아웃이라는 게 있으니까 풍산은 조금 이렇게
좀 많이 빠졌다고 매수하는 것보다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예, 제가 만약에 수익률 배틀로 다시 나온다면 이제 풍산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편입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조정이 오더라도 매수 예. 기회로 보지는 않겠다. 이렇게 예. 또 풍산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다시 매수를 할 거냐라는 부분도 매집비 프로그램 통해서 또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죠. 자, 농심인데 이 K푸드 열풍 그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또 얼마나 어떻게 더 가져가야 될지 확인을 해주시죠. 그때 이제 방송에서 제가 나왔던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제 테마를 봤었을 적에 우리 생활을 변화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당대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는 이제 강국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 90년대 홍콩하고 일본이 강국이었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문화를 수출하고 있고 2010년도 싸이가 이제 강남 스타일로 이제 대박을 터뜨린 거를 이제 기폭제로 시작해서 이제 뭐 방탄소년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문화를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는 강국이고 그 문화를 수출하는 데서 이제 수혜를 입는 게 있는데 이제 삼양식품이 먼저 슈팅을 갖고 삼양식품에서 사기가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온 종목이 이제 농심이었죠. 농심 이제 저희 동그라미 친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좀 다음 날 슈팅이 나오고 약간 이제 조정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는 약 14% 정도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매집비이실 텐데 매집비는 조금 전반적인 매집비는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매집비가 뭐 빠져나가냐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제 기준에는 아직 특정 창구에서도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심이나 종목을 바라봤었을 적에는 아니야 괜찮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요거 다시 이제 턴하면 3일선 턴하면 좀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면은 계속 잘 팔릴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까 풍산은 사실 조정 시에도 매수 관점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농심은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오히려 조정은 기회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 멘토님이 주신 가격 전략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하나씩 받고 어떻게 하면 또 매집비 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연관해서 또 전략을 챙겨갈 수 있을지도 또 종합평가와 매집 비율도 봤습니다. 대표 종목 통해서 52% 넘는 수익을 또 시즌 3 동안 담아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수익 함께 담아가시려면 문자 샵 3989 통해서 쌈짱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키워드도 점검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전략도 낱낱이 세워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는 잠시만 쉬었다가 오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전석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6월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작될 하반기 공략 세터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관심 종목까지 대방출해 드릴 거거든요.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4가지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가장 첫 번째는 HBM이었어요. 뭐 HBM 사실 많은 분이 이 키워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말하면 잔소리 같은 그런 키워드긴 합니다. 오늘 근데 오늘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각 변동이 있었다고 할까요? 한미반도체와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이 TC본더가 이제는 한미반도체가 독점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HBM 관련해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 많은 분이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SK하이닉스예요? 엔비디아에다가 누가 납품하냐는 거죠. 아, 그럼 SK하이닉스인가요? SK하이닉스잖아요. 누가 납품하면 SK하이닉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화이팅! 아, 네. 아, 근데 삼성전자는 응원하는 건 또 삼성전자. 응원합니다. 삼성 화이팅!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 HBM이나 AI라든가 그때 방송에서 들었던 그 커다란 물줄기는 뭐냐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종목들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HBM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지금 다 같이 이제 뭐 한 가지 섹터랑 마찬가지죠. 연평균 성장률이 뭐 30% 넘어가는 것들은 결국에는 가죠. 근데 작년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2차전지 양극재가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성장률을 담보로 해서 근거로 해서 주가가 급등한 거거든요. SK하이닉스가 그러면은 HBM이 연평균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이 사양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이제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SK하이닉스를 빠졌을 때 매수하고 빠졌을 때 매수하고 하는 게 이제 올바른 전략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뽑아왔습니다. SK하이닉스 매집비가 얼마일지. SK하이닉스 매집비가 이제 3월 21일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자까지 뽑아봤는데 워낙 시가총이 이제 크다 보니까 전체 창고라든가 특정 창고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매집한 건 좀 볼 수가 없습니다. 워낙 시가총이 크니까 이런 매집비는 어떻게 보면 중소형 중에 좀 잘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시가총액 큰 대형주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매도 대비 매수가 얼마나 잡히는 건데 특정 창고 세력의 총 매집 거래량은 약 7천만 주가 나왔고 매도는 2천만 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300%가 넘게 나왔다라는 거.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 종목은 현재 매도하려는 사람보다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3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빠질 때 겁내지 말고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장은 올랐으니까 만약 오늘 빠져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려고 한다면 기회로 봐도 되는 걸까요? 예, 내일 뭐 이거 빠질 때마다 매수해가지고 갖고 있으면은 또 실적이 나오잖아요. 또 실적 시즌이 또 언제가 나오냐면은 이제 6월달 다 가고 나서 7월 중순쯤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SK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도 아마 실적 모멘텀을 분명히 받고 또 올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오늘 좀 빨간물 나왔지만 이제 실은 이제 6월 둘째 주서부터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면 7월달에 실적에 관한 것들이 이슈가 분명히 있고 1분기 때보다는 2분기 때 분명히 실적이 좋게 나오거든요. 레거시 부분들도 지금 이제 업황이 이제 개선되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HBM만 잘 새겨볼까요? 아, 좋습니다. AI 연동된 HBM 키워드도 또 이 안에서 사실 정말 많은 종목이 소부장단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떤 종목을 챙겨야 될까 많은 분들 헷갈리실 텐데 그러지 말고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직접적인 종목 챙겨보자. SK하이닉스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봐주셨고요. 종합평가로 ADD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집 비율은 334%. 나왔는데요. 이 말은 즉 매수세가 엄청나다. 그만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관심 종목으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챙겨볼게요. 이 SMR인데 이 소형 원전도 역시 AI 키워드를 또 안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휴대전화로도 챗GPT 그냥 하려고 해도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금방 닳는데요. 그걸로만 봐도 굉장히 단적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 SMR 이것도 AI 키워드를 품고 전략을 챙겨볼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전기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급원을 여러 다채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아직 가장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환경에 저기 보니까 자연 파괴를 좀 덜하고 할 수 있는 게 SMR이죠.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쓱 슈팅 한번 나왔죠. 근데 이제 지금 슈팅 나왔었을 적에 당일 혹은 그 다음날 좀 물리신 분들은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고점에 물린 게 아닌가. 그런데 SMR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6년 동안 이 SMR 쪽에다가 포커스를 집중을 했고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50조짜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실적으로 좀 잡히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래서 매집비를 구해봤는데 일단 약간 이것도 시가총액 좀 크다 보니까 특정 창구나 전체 창구에서 잡히는 건 적었지만 매집비가 엄청납니다. 438%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대비 매수가 거의 압도적으로 한 4배, 5배 이상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좀 양봉 나올 때 조금씩 사 모으시면 이것도 분명히 좀 올라갈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한전산업도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한전산업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한전산업도 좀 높게 나왔습니다. 똑같이 이제 383%가 나왔거든요. 한전산업. 근데 요거는 똑같이 이제 A 등급인데 두산에너빌리티랑 한전산업이랑 봤었을 적에 커다란 좀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한번 A 등급이긴 A 등급인데 자 한전산업도 A 등급이고 자 여기 두산에너빌리티도 A 등급인데 금액 차이가 있죠, 그죠? 금액이 어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창구라든가 특정 창구 매집 금액이 1,300억 원대, 1,400억대죠, 그죠? 굉장히 어떤 큰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큰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떠한 신뢰의 크기라고나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큰 돈이 움직일 때는 어떤 이슈만을 움직이지 않고 실적 부분들, 그러니까 숫자로 뭔가 이제 증명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숫자로 이제 증명을 했죠. 50주짜리 참여하고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급증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A 등급이 낮긴 나왔는데 보면은 금액이 좀 작아요, 그죠? 전체 창구라든가 특정 창구가 약 17억, 12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매집비를 올려보면은 감이 오는데 이건 작전주가 붙은 것 같아요. 예, 이건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좀 작전주가 붙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그 저 PBR 관련해 가지고 막 올라갔었을 적에 한참 핫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금융지주랑 또 하나는 제주은행이 되게 핫했거든요. 네, 제주은행. 예. 근데 저는 근데 제주은행보다는 하나은행이 좋은 게 제주은행은 약간 좀 작전이 붙은 것 같다. 매집비를 돌려봤을 때 작전이 붙은 것 같고 왜냐면 시가총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반도체보다는 매집비가 작지만 돈의 규모가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은행 금융지주가 그래도 좀 비중을 실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후 이제 하나금융지주는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런 똑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나는 SMR이 좀 돈이 될 것 같아라고 했었을 적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산업 중에 그래도 좀 비중을 싣고 싶다면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종목별로 테마 안에서 혹은 섹터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가능한 게 매집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중에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라고 고민되신다면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장 보내주시고 또 그 안에서 또 함께 하시는 방법 안내 받은 후에 장중 전략을 종목별 옥석 가리기로 함께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SOFC인데 이게 AI 키워드의 향연이네요, 멘토님. 네. 역시 또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아니서 큰일 날 뻔했어요. 수소 그리고 이제 고체 산화물 수소. 네, 연료 전지 연료전지. 부분인데 예. 여기에서는 이제 수소에서 또 파생이 되는 연료 전지인 거잖아요. 예. 이 종목은 이 키워드는 또 계속 봐야 된다고 이제 2주 동안이나 예. 주셨는데. 그러니까 테마가 처음에는 AI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전선 쪽으로 가고 뭐 구리 쪽으로 가고 근데 다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들어오른 게 뭐냐면은 SMR이랑 이제 SOFC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자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집비를 한 대표적인 몇 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첫 번째 종목은 이제 SK 이터닉스죠. 매집비가 1,300%가 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건 약간 좀 신규 상장주라 갖고 이렇게 조금 신규 상장주에서 조금 뭐랄까 좀 이게 신규 상장주는 약간 좀 매집비가 높게 나오는 경향은 있거든요. 약간 경계는 좀 해야겠지만 어쨌든 SOFC의 대장주는 SK 이터닉스고 이 종목에 이제 좀 거래 실리고 이제 좀 양봉이 나오면은 좀 매수 같은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제가 구해봤는데 이 종목이 가장 매집비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보면은 그 전에 이제
한 2주 전인가 이제 나왔었을 적에 이제 친한 분들에게 알려드린다고 했던 종목이 이제 바로 미코였거든요. 물음표 종목이었죠. 네, 물음표 종목이었죠. 이제 그때 당시도 200%가 넘었는데 미코란 종목도 지금 보면은 그 위에 올라갔고 약간 살짝 가격 조정이 왔는데 이 종목도 200%가 넘어가는 그런 매집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두산 퓨얼셀은 없어 매집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세력이 장난치는 것 같아요. 예. 36%라는 얘기는 약간 자전거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아마 연속적으로 크게 올라가고 그 변동폭이 되게 클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돈의 규모로 봤었을 적에는 두산 퓨얼셀보다는 앞에서 했던 미코가 낫고 미코보다는 돈의 규모로 봤을 때는 SK 이터닉스가 낫는데 현재 그래도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온 거는 미코 쪽이 좀 많이 좀 들어왔네요. 그래서 네. 미코 쪽이 좋고 두산 퓨얼셀은 조금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온 게 있어요. 같은 퓨얼셀인데 범한 퓨얼셀. 자, 매집비를 구한 구간 어디냐면 거래량이 쏟아지고 나서부터 이제 빠진 요 구간인데 171%가 나왔긴 나왔지만 금액이 작죠? 6억에서 10억 정도. 그래서 적은 돈으로 지금 이 종목을 누군가 짜물락짜물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건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 SOFC 관련 중에서는 미코랑 그다음에 SK 이터닉스 이 정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전략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죠. 해운이에요. 또 해운은 어떻게 또 봐주실지 궁금해요. 종목으로 볼까요? 매집이 프로그램으로 또 어떤 종목 봐주셨을까요? 일단은 상하이 컨테이너 그 지수가 굉장히 3,000을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목을 가지고 올 때 항상 기본적으로 업황입니다. 업황. 그러니까 SCFI 이 지수가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3,000을 넘어가기 때문에 해상운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종목에 돈이 몰리겠죠. 그 관점에서 구했더니만은 HMM 같은 경우가 200억대, 500억대 많은 돈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증가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하는데 언제 구하냐면은 거래량이 구하는 시점에 매집비를 돌려보는데 159%가 나왔거든요. 괜찮습니다. 그 해상운임 저기 뭡니까 해운주 중에서는 진짜 HMM 요거 조금 필히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근데 또 하나 대박주 이제 마지막이라서 제가 대박전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안 숨기실 거예요? 네, 안 숨기게 들었습니다.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지만 일단은 어. AAB 제가 이제 그 매집비 프로그램 말씀드리면서 A가 많은 종목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AAB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매도 대비 매수가 엄청나게 많고 전체 창구 특정 창구에서도 매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한해운은 이 구간 요 구간에 제가 매집비를 오늘자까지 매집비를 구했는데 2,000%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거래량 실리는 거 보이시고 거래량 실리는 거 보이시고 여기 거래량 실리는 거 보이시죠? 요 거래량에 돈이 들어왔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이 세 개의 대량 거래, 이 거래량 그리고 중간중간에 얼마? 258억, 74억이라는 좀 큰 돈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한해운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집비가 이렇게 AAB 혹은 AA, AAA 나온 종목들은 빠져도 잘 안 빠지고 한번 올라가면은 쫙 하고 올라가거든요. 대주전자재료가 그랬잖아요. 단기간에 내가 이거 트리플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단기간 슈팅이 나왔죠. 실은 대한해운은 그 전날에 상한가 나오기 전날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 노란 톡방 있는 분들에게. 그래서 지금만 좀 늦었냐? 뭐 늦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매집비 이렇게 짱짱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좀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정별로도 잘 가는 종목들도 정별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특정 창구에서 약 3,4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누가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속 매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대한해운 이런 것들이 해운주 중에서는 굉장히 좀 양호하고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4가지 키워드 짚어봤고 이 안에서 또 꼭 가져가야 할 관심 종목까지 매집비 프로그램 통해서 잡아주셨는데요. 이렇게 매집비 프로그램이 뭐 실적부터 업황 모든 것들 재료들까지도 세력에 포착되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또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 안에 놓고 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 샵 3989 통해서 쌈장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놓치셨다면 또 저희 팍스탁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고 또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갔거든요. QR코드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